안녕하세요. 드니스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본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중1 하버드 최상위반 그리고 특목 3강 오목교관이거든요. 그것은 중2, 3 0.1% 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예상을 해서 초등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되 중등까지 최상위권이 어떻게 학습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지 그 로드맵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초등학교 6학년과 중1학년에 이제 제가 학습 목표를 적어 놨는데요. 이제 더 깊은 배경 지식, 비판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 확장이라고 저는 목표를 잡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2, 3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만의 결론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의 목표가 잡혀 있고, 또 보여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토플, ITP 저희 진단평가로 활용하고 있는 시험,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그리고 내신은 이제 사실 내신이 메인은 아니고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봐주는 식으로 이게 목표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수능 완성, 토플 완성이란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교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려면 사실 초등학교 6학년 중1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뭐 엠폴리라든지 청담 이렇게 어학원을 탑반을 찍고 고학년이 될 때 이제 중학교 학원을 선택하면서 어떤 수업을 가르칠지를 결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 어떠한 수업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 중2, 3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로드맵대로 가서 중2, 3이면 영어가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고등까지 영어를 안고 가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수능 한정적 원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이 최상위권 기준 학생으로 해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토플이나 수능 지문을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토플이나 수능 지문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레벨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최상위권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인데요. 이 원서 수업이 한정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읽는 깊은 리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큰 원안에 속해 있는 건데, 깊이 있는 독서, 리서치, 담론, 발표, 아카데믹 에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읽는 것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정적이라는 것은 아이가 혼자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 거. 근데 제대로 읽는 것은 깊게 읽게끔 좀 관련 배경 지식을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아는 게 없으면 아이들이 궁금한 게 없어요. 이 지적 호기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스스로 생기진 않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좋은 책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맞는 배경 지식을 넣어줬을 때 아이들이 궁금한 게 생기고, 궁금하게 생겨서 따로 리서치를 하고, 그것을 반 친구들끼리 같이 좀 수준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발표하고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아웃풋을 내면서 아이들의 사고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 수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스 교수가 쓴 그 옆에 나오는 그 Tyranny of Merit라고 하는 책을 지금 중학교 1학년 하버드반에서 상반기에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능력주의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능력주의라고 생각하면 초육 중1이 무슨 능력주의를 어떻게 이해를 해? 이 책을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읽어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못 읽어요. 혼자서는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혼자 못 읽고, 그래서 저의 역할이 그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풀어주고 그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 미국에서 입학, 부정 입학에 관한 스캔들이 났었을 때 그 얘기로 시작을 해요. 저희는 같이 시사 공부도 해요. 뉴스에 그 중간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사기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간절하고 그 돈은 많고 이런 좀 불안한 부모님 심정을 어떻게 악용해서 그런 스킴을 이어갔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유명한 베슬리 그 허프만이라는 그 배우인데, 이 배우는 굉장히 헐리우드 배우로 떴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정 입학을 통해서 모든 커리어를 잃었거든요. 이런 같이 시사를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궁금하게 해요. 왜 부모님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의 그 대학 입시에 올인을 하는 이 문화는 왜 생겼고, 이 분위기가 왜 자꾸 만연이 돼 있는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스카이캐슬 조국 사건 같이 연계해서
자꾸 애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주의란 무엇인지를 살짝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정의란 21세기에 우리가 정의하는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처음 마주하는 단계가 학교 입시인데, 대학교 입시인데,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자기들이 공부를 하며 정말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때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러면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알기 위해서 중세시대까지 넘어가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신분 사회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얼마큼 쌓이느냐가 자기의 지위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21세기까지 산업혁명을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까지 딱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너무 궁금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며, 어디로 나갈 것인지 되게 궁금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과정에서 책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아이들이.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형광펜대로, 이거는 인상 깊었던 구절, 내가 알아야 되는 단어들, 내 생각도 막 적고,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노트 정리도 그냥 쓸데없는 서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느낀 점이 아니에요. 내가 읽은 챕터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마인드맵 될 수도 있고, 이건 초등학교 6학년이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만의 분석이 들어가고 그림도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결론 도출까지 느낀 점까지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 챕터를 공부를 한 챕터에 대한 숙제가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나면은 사실 굉장한 지식량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단순한 책에 나온 지식뿐만 아니라 저랑 강의를 통해서 외부 자료도 공부를 할 것이고, 리서치를 통해서 한 주제를 굉장히 다각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이 지민이라는 학생은 작년에 제가 초유 하버드를 9월에 처음 개설을 했거든요. 그때 멤버였고, 사실은 4학년 때부터 뒷집안 출신인 학생이에요. 원래 잘했던 학생이긴 한데, 이 친구가 잘했는데 항상 어머님과 저희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잘하기는 하는데 글을 쓸 때 보면은 매끄럽게는 써요. 편하게는 쓰는데 뭔가 초딩스러운 거예요. 좀 아카데믹하지 못하고, 어머님 보시기에 늘 4학년 때 쓴 글이나 6학년 때 쓴 글이나 거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고민이 좀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한 아이들이 한 1000자에서 2000자 정도 글을 써요. 근데 이제 글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그냥 토론식 그런 토플 주제 찬반 토론에 자기 의견을 넣는 거였다면은, 여기에서는 정말 능력주의를 자기가 뭔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내용 중에서도 이 대학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목을 매는 그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자가 그럼 이 능력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어느 정도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하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도출이 되는 글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글을 보시면 아마 원래 잘 쓴 아이 글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지난 9월에 만났을 때는 이 정도 글을 쓴 아이는 아니었는데 단 6개월 만에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6개월간 아이가 원서를 갑자기 어려운 걸 읽었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영어 실력이 는 게 아니고 그동안 생각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 한 번 더 도약하고 생각이 커지는 방법은 원서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철학을 갖고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다음 장 좀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깊게 읽는 거, 읽으면서 배경 지식 확장뿐만이 아니라 직접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를 하고 싶어 하고 스스로 사고를 하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과정이 수업에 녹여져 내는 것이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수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만의 영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또 담론과 그다음에 발표나 이런 결론, 아카데믹한 에세이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많은 다양한 원서들이 쌓이게 되면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 능력 함양은 당연히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원서 주제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경제, 문학, 과학, 인문학, 역사 다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랑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다양한 책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결국엔 이게 토플 지문인데 경제랑 역사에 관련된 지문이고,
이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언어어학 특기자 전형에 나오는 에세이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사회학, 경제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수능이죠. 수능 지문 어디서 오죠? 보통 실용서나 논문에서 발췌한 요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런 걸 볼 때 뭔가 공식을 쓰거나 뭐 구문 독해를 하질 않아요. 그냥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다음에 이게 답이다. 한국어 보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되는 거죠. 저런 원서들을 공부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저희 이번 2분기 중학교 2, 3학년 0.1%반 ITP 진단평가 점수예요. 아이를 저희 학원에 보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점이 677인데 만점이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시험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반에서만 만점이 3명이 나왔고 그리고 네, 만점은 아니더라도 이 리딩이 67점 만점인데 이만큼이 다 리딩이 만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는 이 리딩이 만점일 수 있는 이유는 원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이 공통점은 저랑 공부하는 시간이 꽤 되고 많은 원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실제로 막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원래 외부에서 잘한 친구들이 와갖고 한 번 시험을 잘 본 게 아니고 쌓아가서 이 정도 올라왔고 그걸 보여주고 그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서 수업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 초등학교 그 최상위권 친구들 제발 점수에 연연한 공부 시키지 마시고 독서 시켜주세요. 그리고 학원을 보내신다고 한다면 이 최상위권에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희 CNC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꽤나 의미 있으니까 그 중요한 2년을 한번 저희한테 맡겨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 Stay Curious라는 이걸 해서 항상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좀 결론 도출과 로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여러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촉박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끝나고 답변 드릴 테니까 질문 주시고 바쁘시면은 학생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전화로라도 오늘 오신 분 한해서는 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는 말씀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CNC 미케일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방금 드니스 선생님께서 너무 잘 그 0.1% 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어머님들 저도 그 반에 아이를 보내고 싶듯이 어머님들도 다 그 반으로 보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듀크와 콜롬비아를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특목반에 처음 이제 발을 디딘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0.1% 반까지 이제 가서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CNC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지금 대치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최선화 학원에서 전체 팀장까지 맡다가 이제 CNC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학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쭉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미국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듀크랑 콜롬비아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듀크랑 콜롬비아 학생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영유 출신이에요. 어머님들이 다 특목반 이제 들어오시는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출신이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영유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영어에 노출이 돼서 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또 언어적 센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머님들이 하나의 궁금증을 가지게 되시는데 그건 바로 근데 왜 듀크랑 콜롬비아죠, 선생님? 우리 애는 그 위에 레벨이 나오지가 않아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세요. 바로 그 이유는 이게 뭐죠, 어머님? 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하도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정확도 있게 문제를 접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의 수업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은 습관을 바로 잡아야 돼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관, 바른 습관이 아닌 습관을 아이들이 이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는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노트 테이킹하고 오답 노트로 이제 아이들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때 어디가 키워드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이제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긴 지문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정확도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 정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이 친구들은 다 그냥 정답이 뭔지 알고 넘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왜 다른 선택지가 오답인지를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지금 친구들은 이게 왜 오답이지? 왜 이건 정답이 되지 않지?라고 물어봤을 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자세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력, 정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지게 되면 아이들이 메타인지도 이제 길러질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서울대생들의 이제 공통점은 메타인지가 가능하다는 건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아이들이 내가 뭐를 알고 뭐를 알지 못하고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 아이들이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구나를 이제 알고, 그러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드니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업 같은 걸 이제 아이들이 잘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 같은 경우 이제 1년치를 어떻게 잡고 진행을 해야지 아이들이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넘어갈 수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목표를 잡고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1년 동안 들은 친구와 그렇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조금 아웃풋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닝부터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1분기 때 교재를 리스닝 스타트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교재는 ITP 토플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재가 가장 좋은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콩글리시랑 진짜 영어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듀크랑 콜롬비아 친구들은.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생각한 발음이 아닌 다른 발음이 들렸을 때 그 단어를 모르고 넘어가다 보니까 리스닝에서 이제 오답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보캐블러리에 조금 중점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분기 때 인풋은 무조건 단어여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인풋이 일단 돼야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보통 get out of here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여기서 나가라고 그냥 직역을 하게 되는데, 리스닝 안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을 할 때 보통 토플은 대학생 친구들끼리 말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대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get out of here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돼, 농담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가라고 알아듣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친구들은 다 오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배우고 넘어가게 되고, 또 아이들의 어휘력 확장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am sick 이거밖에, 아프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면 이젠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so I cannot meet you 이런 식으로, 아니면 I would take a rain check 이런 식으로 나중을 기약하자 이런 식의 수거 표현, 구어체 표현 같은 것도 아이들이 다 암기를 하게 되고, 이 단어장은 제가 열심히 이 책을 분석해서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꼭 이제 인풋으로 넣을 수 있게끔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액티베이터 리스닝 토플 IBT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2분기의 포커스는 문제 유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리스닝 같은 경우 우리 보통 아이들 다 영유 출신이기 때문에 다 리스닝 귀는 다 뚫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정답을 이제 맞추는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을 잡아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목적, 구조, 세부사항 등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야지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주제 키워드잖아. 그러면 어디를 들어야 되지? 앞부분. 예측 문제네? 뒷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세부사항 문제네? 들으면서 풀어야 돼. 다 듣고 나서 풀으면 이제 늦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말을 해주기를, 리스닝은 무조건 준비된 자들이 더 점수를 많이 획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문제 읽고 답을 찾는 친구와 내가 미리 읽어두고 나서 들으면서 답을 체크하고 그때 이제 리스닝에 대한 이제 문제 부분을 읽어줄 때 그 뒤에 부분을 먼저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왜냐면 다 풀고 나서 이제 들리는 거 있을 때 음원 듣기 전에 멍 때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알려주면 아이들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 음원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문제별 유형 분석을 끝냈으니까 이 아이들이 주제별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아이들이 저는 해석 숙제를 하게끔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그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토플은 뭐 지진에 관련돼서 화석에 관련돼서 이런 배경 지식을 많이 아는 친구들이 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알고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분기에 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마지막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는 연습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 근데 왜 저희는 리스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고 왜 마지막에 하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노트 테이킹을 이제 중점을 두면 어느 부분이 중점적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그냥 노트 테이킹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부분을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문제 유형 분석, 주제별 문제 풀이를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키워드가 뭐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파악하고 저절로 이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노트 테이킹을 4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듀크랑 콜롬비아 친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리딩은 1분기, 2분기 다 타겟 리딩 1하고 아우터웨지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겟 리딩 같은 교재는 다독하고 속독에 중점을 둔 수업이고요. 이 타겟 리딩은 100개의 주제가 다른 지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아이들의 리딩 습관도 잡히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까지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우터웨지 같은 경우는 긴 지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 리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책을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하고 덮어요. 뭔가 조금 그 신문 아리코 같은 글 기사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흥미롭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으면서 재밌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긴 지문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토플에서 긴 지문이 나왔을 때도 거부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다뤄지고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수업은 100% 다 영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리딩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타겟 리딩 2 교재랑 액티베이럴 토플 교재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1학기 때 배운 리딩 스킬을 이제 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리딩도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 문제 유형별로 3분기부터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에는 타겟 리딩 2를 6개월로 사용을 하고 액티베이터 리딩은 그 위에 단계의 레벨로 사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토플 시험에 필요한 눈썰미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근데 왜 CNC는 토플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저희 아이들은 영어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한국에 있으면 영어 인증이 가능한 시험을 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능력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수능도 있잖아요. 근데 수능보다 토플이 난이도가 더 높은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플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수능에서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수능에 관련된 공부만 한 친구들은 토플에서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영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조건 토플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 기관에서 나와서 직접 분기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다른 학원들은 본인 학원에서 만든 그냥 형성평가로 진행을 해서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기관 토플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도 있게 분석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법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부분은 지금 리스닝하고 리딩은 듀크와 콜롬비아 친구들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문법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듀크 친구들은 5학년 때까지 배웠던 문법을 한번 이제 한 학기 1분기 이제 그래머 이펙트 1 교재를 사용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를 중학교 2학년 2학기 문법인 그 부분을 3번 연속 배운다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문법은 복습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래머 이펙트 2로 시작을 하지만 다 교재가 다르죠. 다 제가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거, 다 더 분기별로 더 챌린지한 교재를 사용해서 똑같은 내용을 배우긴 해도 아이들이 이 전 책에선 배우지 않았던 부분까지 그 다른 책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면서 배웠던 거 또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은 걸 이제 아이들을 이제 10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분기별로 문법은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지 아이들이 머릿속에 더 많이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재 2개를 가지고 한 학기, 그러니까 1, 2분기 쓰고 3, 4분기 쓰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분기별로 계속 빠르게 진행을 해서 초반엔 힘들 수 있어도 3분기, 4분기 되면 아이들이 이거 뭐지?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자동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배웠던 걸 또 배우고 하니까. 그래서 4분기 때 이제 4분기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저희 아이들은 정말 관계대명사, 가정법 이런 것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친구들은 이제 1분기부터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의 문법이 진행이 되고 그래머인 교재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교재예요. 조금 라이팅이 많이 들어간 교재여서 아이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콜롬비아 친구들은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숙제를 했는지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리딩인데요. 제 리딩 수업은 그냥 정답만 풀고 넘어가는 수업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을 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 숙제 같은 경우도 보통 월수반 기준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짧으니까 그때는 패세지 2개를 읽고 주말이 껴있으면 패세지 3개를 읽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개의 패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리딩을 많이 노출을 시켜주고 항상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줘요. 제 숙제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통 몇 쪽에서 몇 쪽 풀기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고 그렇게 적힌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스텝 1, 2, 3, 4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그걸 안내해줘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바른 습관으로 리딩하는 학습법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아이들이 먼저 키워드를 밑줄을 쳐야 돼요. 그래서 리딩을 하기 전에 무조건 문제부터 읽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저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놨죠, 키워드를. 그리고 타이머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아까 타겟 리딩 다독하고 속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플 리딩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능력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 100개의 지문이 들어있는 타겟 리딩으로 연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6분 타이머 맞춰놓고 아이들이 푸는 거예요. 그 풀 때는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바로 사전을 찾는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몰랐던 부분 다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바로 찾지 않아요. 문제 다 풀고 나서 6분 안에 내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전 꺼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뜻 적은 다음에 내가 이해했던 거, 내가 리딩하면서 유추했던 뜻이 맞구나, 틀리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풀었던 정답을 확인하면서 내가 풀었던 게 맞네?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려서 이 답이 틀렸네? 고쳐야겠다. 이런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이 타겟 리딩은 1번에서 6번 문제가 다 같은 패턴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3번은 디테일 문제고 4번은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디테일 문제랑 추론 문제는 무조건 본문에서 어디서 찾아서 내가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아는지를 밑줄을 긋게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 보면 지금 분홍 색깔로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힌트가 돼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조그맣게 옆에 사이드에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문단별로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는지를 한국말로 적어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리스닝이나 리딩이나 항상 유형은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는 글로 흘러가거나 cause and effect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오거나 항상 그런 글의 큰 틀이 있는데 그런 큰 틀을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문단별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아이들이 라이팅을 할 때도 내가 타겟 리딩에서 했을 때 이런 게 인트로덕션에 있었지 세컨에는 이런 게 있었지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나중에 쓸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친구의 숙제였고요.
그리고 액티베이터 리딩 아까 토플 교재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 다 어디서 찾았는지 밑줄 그어야 돼요.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그냥 보통 아이들이 메인 아이디어를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뭐니라고 했을 때 다 오답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오답이 되는 이유를 아이들이 알고 넘어가야 정답을 맞춰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C가 정답인데 A랑 B랑 D가 정답이 아닌 이유를 다 옆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제가 될 수 없는 건 첫 번째, 너무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너무 디테일적이거나 아니면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언급된 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그걸 다 구분을 저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도 있게 분석을 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서 정답률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 지식 제가 아이들한테 배경 지식 쌓일 수 있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제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해석 숙제를 밑에다가 적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저 선생님 다 맞췄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뭔지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숙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힌트가 되는 부분에 밑줄을 쳐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에서 틀린 부분은 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적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 오답 노트를 쓰는 게 너무 싫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대충 풀던 친구들이 이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처음에는 막 25개씩 틀리던 친구들이 이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7개, 6개 밖에 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조금 보통 남자친구들이 꼼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효과를 보고 또 문법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숙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인 이유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통 써올 때 과거 시제여서 뭐 이런 식으로 써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 적지 않게 해요.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과거 표현이 있어서 과거 시제인 뭐 do의 뭐 불규칙인 did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걸 다 서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숙제는 영어 일기 숙제장에 이제 제가 적는데 영어 일기 숙제는 보통 아이들이 다 자기가 하루 일과 있었던 일을 적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숙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맨날 똑같은 내용만 써와요. 그러면 그 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내용을 쓸 수 있게끔 해서 배웠던 리딩을 관련해서 너네들이 paraphrasing을 해와. 중요했던 메인 포인트를 너네만의 문장으로 적어오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직전 수업에서 배웠던 문법을 응용을 하게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이게 타겟 리딩의 첫 번째 스토리였는데 그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한 이제 paraphrasing 그리고 그때 배웠던 과거 시제 해서 과거 시제 적은 부분을 다 이렇게 밑줄을 긋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잘 응용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켈러스 노트북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 편에 이제 주는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학부모님하고 학생 간의 이 세 사람의 소통이 가능한 공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이제 항상 이 학생의 수업 태도 그리고 시험 점수, 숙제 상태 같은 걸 이제 제가 표시를 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self evaluation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스스로 오늘 내가 수업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수업에 참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컷을 읽어드릴 건데요. Education is a shared commitment between dedicated teachers, motivated students, and enthusiastic parents with high expectation. 제가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또 어머님들이 열렬히 집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우리 아이들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 저는 아이들한테 지름길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지름길을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는지 어머님들이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무한 칭찬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잘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만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업을 1년 들은 친구와 1년 듣지 않은 친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12월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텔이고요. 자칭 CNC 특목관의 미모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되게 당당해지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어쨌든 입시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 이제, 특목관에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히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 네, 너무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사실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또 이력이기도 하니까, 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학교를 한 6개월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잠깐 들어왔을 때만 다녔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전반적으로 졸업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너무 좋았고, 아이들의 그냥 그 밝은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런 아이를 가르침에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종차별을 받으니까, 아,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멘트를 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 전반적인 반 분위기가, "헉, 저 아이는 한국에서 오고 까만 머리니까 쟤랑은 친해지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느냐, 혹은, 아, 이 아이를 굉장히 웰컴해줘야겠구나. 내가 좀 더 챙겨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지가 사실,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꿈을 선생님으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달려오기 시작했고요. 대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예, 수석으로 2년 반 만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미국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지금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또 탭스나 토플 같은 거로 해서 이제 공인 준비반 시험을 대비했었고, 제가 지금 둘째가 셋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봐야 되니까, 더 이상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면 내신도 그렇고, 제가 또 집에 못 가요. 제 성향이. 막 아이들 이제 대비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부로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사실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수업하는 모습이나 이런 간단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드니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미케일라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리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셨고, 이제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독을 많이 하고 사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힘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의 힘이 커지게 되면 글을 쓸 때나 말할 때 굉장히 큰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수업 중에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월화 1교시 하는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업인데요. 너무 약간 정치적이거나 너무 민감한 뉴스를 다루려고 하진 않고, 그거 이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흥미있게 영어에 있어서 영어는 너무 점수만 이렇게 하기 위한, 내가 이제 예전에는 영어가 참 재밌었는데 요즘엔 영어가 재미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했던 수업이었는데, 사실 제가 하는 모든 수업 중에 그 뉴스페이퍼 스크립 아티클 쉐어링하는 타임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그냥 오자마자 Teacher, Abe's dead!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well, Japanese market have all the promotions. They have like buy one, get one free event now.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왜 Chinese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Chinese들이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Chinese들은 그럼 왜, 너무 안타깝다. 이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건,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수업에 다루려고 하는 제 주제는 아니고, 일단 그렇게 뉴스를 이야기함으로써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뉴스에 있어서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브레인스톰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상 이제 기사나 뭐 리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먼저 질문을 많이 던져서 아이들이 생각을 먼저 해보고, 내가 이거랑 관련된 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기사로 넘어가게끔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게 좀 이따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거고, 리딩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수능이든 토플이든 어떤 지문에 있어서의 주제가 있으면 저는 그 주제에 넘어가기 앞서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이 아이들에 있어서 생각을 먼저 해보게끔, 내가 이거랑 관련된 걸 알고 있는 게 있나? 없으면 난 여기서 궁금한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스닝은 뭐 항상 이제 리스닝 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요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의 영상을 잠깐 보시게 될 텐데요. Here we go. Korean elderly bag road safety seat. This is what it is. Have you seen any? No. Like this? No? I guess that's not even installed in this Mokdong area then. This is Namyangju. And the name of this seat is Jangsu Eija. Alright, here we go. The authorities in Namyangju, east of capital Seoul, have attached the long life chair.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이제 앞전을 끄는 건데요. 앞에는 아이들한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 그냥 jaywalking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people jaywalking in the street? 막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jaywalking이 뭐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무단횡단, 무단횡단 이러면서 막 이제 소근소근 거리는 친구도 있죠. 그럼 무단횡단하는 이유가 뭘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가 competitive society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항상 한국 사람들은 바빠. 그런데 그럼, 노인들은 왜 그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고령의 인구가 많아지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분들이 왜 괜히 이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지 않고 그럼 길을 건너실까?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다리가 아파서요? 아니면, 어딜 되게 빨리 가셔야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누구도 맞고, 너희들 생각 다 맞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빨리 건너지 않게 혹은 신호를 만들거나 어떤 방법을 우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볼까?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죠. 그러면 사실 장수의자라는 것이 남양주에 있는 어떤 경찰관이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내신 그 발명품 같은 건데요. 그분이 본인의 사비를 200만 원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치를 한 곳들이 노인 인구? 근데 그 어르신들께서 길을 막 그냥 무단횡단 하시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장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그걸 기다리면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 막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이제 이러시니까 그러면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실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보면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정부에서 그 의견을 채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의자를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딩 같은 토플이나 뭐 이런 리딩 주제가 끝나고 나면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항상 영어는 또 즐거워야 하니까, 언어인데 너무 막 따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골든벨 하는 것처럼 각자의 칠판을 가지고 막 거기다 이제 답이 맞았으면 이제 또 포인트를 받는 거고, 답이 틀렸으면 이제 다음번에 더 높은 점수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퀴즈를 통해서 컴프리hen션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You guys must have heard about this book. Oh, we are sparkling harmony tiger team. 요렇게 지금 보신 장면은요, 우리가 북리포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둘이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책을 많이 읽는 건 어쨌든, 굉장히 아이들에 있어서의 지식도 늘려줄 수 있고, 아이들 생각의 힘도 키워줄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원서에 대한, 원서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점수화되어서 대입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보여주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이렇게 점수를 위한 뭐 공부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원서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1년 커리 중에서 겨울학기 동안에는 원서에 좀 더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년 커리 중에서 6학년 아이들의 1년 커리 중에서 겨울학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원서를 똑같은 걸 아예 구입을 해서 이 조별마다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서 이제 본인들 이제 그 아이들 그룹별로 책을 읽은 걸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걸 PPT를 만들어 보고 그 조별로 이제 계속 나와서 발표를 해보면서 한 권의 책을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는 이 내용을 들었는데 난 그거를 놓쳤어, 내가 여기다 쓸 때는 라고 하면 그걸 또 적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도 북리포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개별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This book is written by James Smith.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별로 앉아서 본인이 또 책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듣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이 친구가 설명을 할 때, 이 책 재밌나? 무슨 내용이지? 라는 걸 같이 적어보고, 나중에 다 적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본인이 해주기도 합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더라 라고 하면, 책을 더 많이 읽는 효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흥미. 내가 저 책은 재미없는 줄 알고 안 읽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다음번에 나 저 책 빌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플에 대한 지문이 이제 잠깐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토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글쎄요, 토플 꼭 해야 돼요, 선생님 라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꽤 계세요. 근데 토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머니 토플 좋아요 라고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토플에 나오는 주제들이요, 사실 전 과목을 다루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구과학, 예를 들어 제가 뭐 수업에서 얘기했을 때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한 디퍼런스, 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게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은 그러면 엘니뇨는 이런 현상이고 라니냐는 이런 현상이고 여기에서 했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졸업생들이 저한테 다시 피드백이 와요. 선생님, 우리 외웠던 거요. 그거 오늘 저 지구과학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역시 내가 옳았어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역사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책을 읽어도 그게 마음에 잘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 관심이 없으면. 근데 이제 토플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인물들, 뭐 미국의 대통령들,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막 다뤄주기도 하고 하니까, 또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또 지난주에 제가 수업했던 중에 그 존 피아제에 있어서 아이들의 아동 발달 단계라는 걸 배웠는데요. 4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너희가 이걸 나중에 배우지 않더라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교양학과 수업 중에 들어야 돼. 근데 거기 가면 이거 반드시 외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가 중요하구나. 이게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대륙 이동설. 그럼 알프레드 베게너가 왜 대륙 이동설을 만들었을까? 그럼 그게 왜 어떤 근거일까? 라는 거 이제 아이들이 딱 포인트를 집어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에 대한 수업은 하진 않지만 어머니 토플 지문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것처럼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토플 위주의 수업은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글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부터는 계속 탭스나 뭐 수능이라든지 뭐 토플 위주의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상위반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교를 필연적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단톡방에서는 뭐 서울대 단톡방, 뭐 연대 단톡방, 뭐 고대 단톡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네 후배 요번에 하나 누구 들어간다, 내가 가르친 애야, 막 이런 이제 애들이 환영해 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계속 피드백을 많이 주니까, 선생님 요번에 수행평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 수행평가 좀 도와주세요. 영작 해갖고 오래요. 이러면 이제 제가 또 도와주거든요. 그럼 그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제가 느낀 건, 진짜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 말고 너무 문법을 딱 특정한 걸 넣어서 이걸 써오라고 하니 영어를 정말 잘하는 리터니 아이들도 이거 수행평가하기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작을 많이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냥 생각을 펼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용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뭐라고 쓰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영작을 해놓으려면 자꾸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문법을 많이 또 짚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둥글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나서 문제풀이도 해주고, 문제풀이하고 나면 실제로 여기 근처에 있는 뭐 신서중학교라든지 모길중, 모근중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제가 아예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 풀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투부정사 배웠고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했던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얘들 봐봐, 우리 조동사 나온 거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보여주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문제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같은 것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배움노트 작성하세요 라고 하고요. 배움노트를 제가 숙제검사하면서 굉장히 꼼꼼히 봅니다. 제가 또 경력이 많으니까, 동안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기 이제 아이들 문법 이렇게 배움노트 작성해 오거나 아이들이 혹은 본인이 풀지 않았는데 대충 맞았다고 체크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콕 집어내죠. 너 이거 안 푸른 것 같은데 제대로. 그래서 이제 그날 남겨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오늘 남아서 끝까지 다 하고 가세요 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운 거는 다 그날 배운 거는 적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 Parent Teacher Conference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머니들하고 피드백을 이제 자주자주 드리려고는 해요. 그 이유는 수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뭐 배웠는지 당연히 어머니들은 이제 아실 권리도 있고, 저도 또 제가 학부모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오는 연락들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오늘 집중을 못했다네?
혹은 오늘 이런 거 배웠구나라고 하면 얘가 잘 이해했는지 집에서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너 오늘 뭐 대통령 배웠다며? 막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고 항상 많이 이제 어머니들께 어머니 누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연락도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카톡방인데요. 우리 반은 이제 또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톡방에다가 요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무슨 수업했어요 어머니라고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날의 데일리 피드백은 또 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안내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번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CNC에서 국제반 특목반을 맡고 있는 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가 발표에 앞서서 잠시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제 소개는요. CNC에서 본관에서 초등, 국제반, 특목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특목반 수업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저는 국제반, 특목반 연관시켜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해외로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저번 달에 결혼을 했는데 저번 달에 웨딩 버진러드 넣는 것보다 더 떨려요, 어머님들. 죄송해요. 잘 못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유학을 갔어요, 어머님.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서 대학교는 싱가포르에서 졸업해서 한국에 귀국했어요. 제가 강사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대학생 때 과외를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강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다음 저의 지도 성향입니다, 어머님들. 첫 번째 motivation, 두 번째 accuracy, 세 번째 happiness를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고 있어요. motivation, 동기부여입니다. 우리 아이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단어량이 너무 많고 숙제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가 많았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처음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아이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말이야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웠고 영어를 접근했더니 지금 봐봐 영어 선생님 되었어. 너무 재밌어 하면서 아이들한테 각자만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정확도. 제가 지금 떨고 있지만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수업도 되게 꼼꼼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요, 어머님.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100% 이끌어주고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갑니다. 세 번째, 행복. 아직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저한테 소린춘등. 다들 중등이신가요, 어머님들? 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아직 초등은요, 어머님들, 영어를 배운 데 있어서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가기 앞서서 초등학교 땐 되게 많은 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행복하게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제 수업 스타일. 저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독서를 많이 하라 그래요. 자, 스피킹, 라이팅, 강도 높은 디스커션은 언제 주로 이루어지냐? 제 리딩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저는 수업 시간에 앞서 리딩 시간에 배경 지식을 좀 아이들한테 많이 공유하는 편이에요. 수업 전에 저희가 배울 토픽을 아이들한테 직접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배경 지식을 쓰고, 리스닝은 딕테이션 활동을 많이 해요. 자, 라이팅과 스피킹은 제가 리딩 시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4가지 노트예요. 아마 저희 반 친구들은 이 4가지 노트를 받았을 거예요. 첫 번째 단어장, 두 번째 리스닝 딕테이션 노트, 세 번째 리딩 요약 노트, 네 번째 ITP 보강 노트. 이거는 저는 제가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성적 욕심이 조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 2주 전부터 보강을 시켜요. 얘들아, 10시까지 남아야 돼. 우리 보강해야 돼. 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 네, 선생님, 첫 학기 때는 다들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그거 왜 들어야 돼요? 나 10시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새 학기 때까지는, 그래, 공부 열심히 하자. 라는 아이들을 동기부여시키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특목반 기준으로 프린반에 디코딩 인터를 나가고 있어요.
왼쪽은 제가 만든 요약 노트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아이들아, 선생님 간담회 하기로 했어. 너네들 선생님한테 배웠던 토픽 하나만 알려줄 수 있겠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는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어머니. 저희는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하면서 하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거 다 기억해? 했더니 네 선생님 다 기억나요. 어떻게 기억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주신 배경 지식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내일 우리 가서 선생님 무슨 발표를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안드로메다 성운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왜 그거 해? 했더니 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야. 왜 기억에 남아? 했더니 제가 수업 준비 전에 안드로메다는 우주는 애들한테 계속 나오는 배경 지식이니까 꼼꼼하게 심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같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영상, 수업 시간에 1분짜리, 2분짜리만 봐도 되게 집중합니다. 왜?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받아들여요. 그럼 이렇게 받고 나서 이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갑자기 책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그려보려니까 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 paragraph씩 분석을 들어가요. 이 문장 분석이 같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간지 분석력을 기를 수 있어요, 어머님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분석력만 가지고 문제를 절대 못 풀어요. 지문 파악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분석력과 구조력, 문자력 다 잘해요. 근데 왜 문제를 틀리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잘 못 읽어요. 국제반인 어머님들, 특목반인 어머님들, 아이들 문제 틀린 거 보셨죠? 배경 지식과 아무리 넣어도 문제를 못 읽으면 아이들이 못 풀어요, 어머니. 그래서 같이 읽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노트예요. 좀 전에 배웠던 저희 안드로메다를 통해서 중요 단어 아이들 쓰게끔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2학기 동안 하게 되는데 첫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풀어요. 수업을 하고 중요 단어가 뭐야? 어디에 뭐가 들어가지? 라고 짚어줘요, 어머니들. 두 번째, writing, 아웃풋이죠, 어머님. 리딩을 통해서 저랑 인풋을 배웠어요, 어머니. 배경 지식도 배웠고. 그러면 아웃풋으로 writing이 들어가요. 라이팅을 드러나면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언어로 쓰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수업하고 나면 하루에 3개 정도는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닝이에요, 어머님. 리스닝 특목반 기준이에요, 어머님.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저는 디코딩 어드밴스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딕테이션이에요. 제가 아까 딕테이션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왜 딕테이션이 중요하냐? 제가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거기에서 중요한 키워드, 구어체, 실생활 용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애들한테 직접 저랑 수업 같이 하고 빈칸을 아이들이 같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인토네이션을 시켜요. 인토네이션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머님들? 인토네이션 아무도 없으세요? 억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많이 집중시키게 했던 게 발음, 억양. 너 왜 한국인처럼 말하는 거야? 한국인처럼 말하지 마. 라고 되게 강압적으로 좀 많이 배웠던 부분이에요. 강도와 세기, 정확하게 여기서 리스닝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보여주기 앞서 저희 국제반 친구들이 수업 시간 리스닝이 어떻게 배웠는지 응용하는 영상이에요. Look at here. What page is it? Page 37. Alright? We have already ingredients. Here you still need to bring your anything from home. Number 2. Thanks to Okay, thanks to Jenna. Very good. 중간에 Number 칭찬 3 한 is 번 하면은 announcement. concern. Good. And then tomorrow we will be putting up. Good night, Sheldon. You can check off the cities and 이렇게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말하게끔 계속 이끌어내고 있어요, 어머님들. 다음, 문법. 제가 여기 학원에서 선생님 문법, 혹시 저희 아이는 문법을 안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역시 다
다 하고 계시군요. 언제 시작해야 되나? 저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렉살 지수 400 이상이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기준이 되나요? 어머니, 문법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자동사, 타동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동사도 문법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아이들 he, love 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잘못된 거 아신 분 혹시 계세요? S가 빠졌어요. 수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가들이. 라이팅 쓸 때 제가 수일체 못하는 거, 시제 체크하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조금 문법을 배웠다 싶으면 우리 아가들 잘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분석력을 좀 키워요. 아까 미켈라 선생님도 말씀드렸는데 분석력이 우리 아이들 문법 할 때 제일 도움되는 방법입니다. 저희 반이 예를 들어서 형식과 형용사 부사를 배웠다고 가정하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어저께 실험을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 이거 내일 문제 낼 건데 너네 이거 보자마자 딱 뭐 체크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 뭐라고 체크했을까요? 네? 룩이요? 맞아요. 왜냐? 우리 아이들은 형식을 배웠기 때문에요. 룩이라는 걸 체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아이들 룩 다음에 뭐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다 같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형용사요.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나 감각동사 뭐였지? 애들한테 또 물어봐요. 어머님 감각동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오감이요. 죄송해요. 오감 여기 딱같이 다 나와 있어요. 오감 우리 애기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감각동사는 형용사야 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가들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이미 다 알아요. 우리 애기들한테 ly가 붙였다고 다 부사야? 아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 되게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러면 그럼 여기 ly가 붙인 게 2개인데 뭐가 부사일까? 새들리예요 라고 정답을 애기들이 말해요. 이렇게 답은 3번입니다. 부사라서. 그럼 13번. 제가 준비한 건데 어머님들 같이 풀어주세요. 어머님들. 자, 13번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그럼 여기 다 무슨 동사예요? 어머님들?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다 ly가 붙여서 얘도 where인가요? 선생님 저희 반 친구들은 형용사 부사가 뭔지 이미 배웠기 때문에 where은 부사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ly가 붙여도 형용사인 friendly를 답을 체크하겠죠, 어머님들? 제가 1번부터 문법을 배우고 1번부터 10번 대략 같이 문제를 풀어요, 아이들이랑. 아이들한테 말하게 시켜요. 너 이거 말해서 나한테 알려줘. 항상 이게 답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가들이 대답을 정말 잘해요. 왜? 제가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끌어내게끔 입으로 직접 뱉게끔 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같이 풀고 숙제를 해옵니다. 그러고 나서 저랑 오답 노트 하고 체크하고 틀린 거 또 입으로 말하게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리딩 시간에 아웃풋을 좀 많이 시킨다고 했었죠. 아웃풋 때 무엇을 시키냐면 3개월에 하나씩 리딩 시간에 배웠던 토픽을 하나 정해요. 정해서 PPT를 만들어라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제가 국제학교 다닐 때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애들이 발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잘하고 중학교 때 이렇게 갔는데 발표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가서 어떻게 애들이 발표를 하냐. 근데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발표하는 습관이 익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익히는 거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학원에서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프레젠테이션 열자라고 해가지고 열고 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반 아이들 국제반 친구가 한 걸 보여드릴게요. 3명이 나와요, 어머님들. I'm going to start my presentation about my favorite topic from reading exploring 2. 이 친구도 2번째 수업 때 이 정도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어머님들.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스크립트를 되게 많이 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3번째 했을 때는 Honesty and still is. Currently, he is an author and is from American professor with the Iceman. 태연이 어머니세요? 우리 태연이 보시면 3번째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노트 없이 발표 저를 보면서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indicated that the man died over 5,300 years ago. The Icelandic name Ochi, kept in perfect condition by the ice, he is the Earth's completed human body from the North. My name is Xian, and 우리 today I 초등학교 want to 3학년 tell you 친구입니다. about Great White Spike 너무 humans. 잘하죠? I will talk about the theories why great white spikes humans and where they usually found. Now I will start the speech. Great whites are known for bites that even kill humans. Most of all were scared of great whites that what if they bite. Many think that great whites just attack humans because of their personalities. Over 100 years, a shark attack happened. 제가 one 이 수업하면서 white- 아이한테 그걸 보여줬었어요. 조스 영화를. 잠깐 2분 동안. 그때 선생님 나머지 조스 영화는 언제 보나요? 그건 나 못 보여줘. 미안한데 집에 가서 알아서 봐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거 했던 건데요. 어머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을 받아요. 어머님. 과학 수업에서 그러니까 리딩 주제가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과 관련된 우주 영화를 한 편을 보고 리뷰를 써와. 우리 저기 윤서 어머님이 계시는데 윤서가 되게 잘 써왔었거든요. 작년에 과학을 되게 좋아하던 친구여서 저한테 배웠던 내용, 영화를 봤던 내용을 뒷받침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타이핑을 치게 해요. 선생님 왜 핸드라이팅 안 해요? 아이들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대학교 때. 미리 대비해서. 제가 리포트를 쓰는데 너무 어려웠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좀 더 영타를 더 배웠으면 대학생 때 리포트를 좀 더 수월하게 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도 타이핑 시키게 합니다. 타이핑 시켜서 제가 첨삭을 해서 아이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가져가냐? 그때 핸드라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아유, 긴 시간까지 제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들께 정말 인상 깊은, 그리고 꼭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 자기애가 너무 넘치는 건 아니고,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나왔어요. 저에게 맡겨진 주제는 왜 CNC 학원에 극상위권을 보내야 하시는지, 왜 CNC인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저희 반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리터니스, 그러니까 유학 출신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한 국내파, 이게 둘로 나뉘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극상위권이다 보니까 유학생들 그 비중이 되게 높아요, 비율이. 그래서 먼저 유학파 아이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한국 스타일의 영어 공부를 꼭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왜냐하면 학교 내신을 위한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석 능력은 있는지, 단어를 한국말로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유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큰 니즈라고 저는 지금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 또 그 친구들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학 중심으로 명류 아니면은 이제 그 폴리나 뭐 청담이나 이런 데서 어학 중심으로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반대로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좀 꼼꼼하게 리딩을 좀 배우고, 그리고 단어 공부 좀 많이 시키고, 문법도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꼼꼼하게 한국식 문법을 시작한 그 두 아이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총 크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학생 출신, 어학 중심으로 공부한 국내파, 그리고 한국식으로 공부한 국내파.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을 제가 크게 만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 학년에 따라 학원을 이제 고르시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출신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학원을 가야 할까요? 폴리에서 얼마나 공부했는데 이제 CNC로 왔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모든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공부한 최상위권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 반에서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유학파 아이들이 어학 중심으로 공부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먼저 저희 반은 뭐 100% 영어 수업이에요.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까지 제가 좀 극성이냐면 뭐 어떤 말도 한국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 내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심지어 재채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치 하잖아요, 어머니. 근데 저는 이제 재채기 할 때 에츄 합니다. 의식적으로. 애들한테 어떤 것도 절대로 한국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건 떨어뜨리면 웁스라고 일부러 말을 하고 어떤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하면 다들 탁 쳐다봐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나 여기는 한국이 아니다. 2시간 동안은 한국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유학파 아이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반에 먼저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아 원래 하던 대로. 하지만 그럼 그 아이들이 얻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카데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드니스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배경지식 수업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배경지식 수업을 하는데 저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배경지식 수업을 할 때 저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뭐 역사를 얘기를 한다면 단순히 그 본문의 주제가 중세시대라고 해서 중세시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역사다 주제가 그러면은 그냥 인류 역사 전체를 그냥 보여줘 버려요. 칠판에다가 제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연락, 모든 소통은 영어로만 하고 있어요. 문자, 전화, 뭐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2011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네, 올해 지금이 7월이죠. 만 11년.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2011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남은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는데 지금도 2011년 첫 제자들이 지금도 놀러 와요. 그 그룹이 있어요. 한 7, 8명. 결혼식에도 왔었고 다 왔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도 저한테 영어로 하고 제 SNS에다가 다 영어로 제가 그렇게 한국말을 쫙 도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머릿속에는 나는 저 코트인 쌤한테는 한국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워낙 세뇌가 돼가지고 영어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께도 꼭 부탁을 드려요. 제발 스피커폰으로 전화 받지 말아달라고. 저의 이 유창한 한국말 실력을 아이들은 못 들어요, 절대. 네. 그래서 막 아이들이 자꾸 제가 어머니들께 전화드리면 막 귀를 막 전화기 옆에 이렇게 막 댄대요. 한국말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100%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어학으로 준비된 모습 위에 아카데믹한 부분, 저의 그리고 제가 사실 PPT를 잘 못 만들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좀 되게 디지털스러운 사람이기보다는 아날로그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종이를 좀 제가 제일 두꺼운 걸 드렸더라고요. 종이를. 죄송합니다. 이건 저 다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집에 가서 보실 때 천천히 비 오는 날 에어컨 틀어놓고 차 마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과 이제 함께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제가 굉장히 꼼꼼한 편이에요, 사실. 한 분야에만 꼼꼼해요. 수업에만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편이라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피드백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자료로 준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어를 학습적으로 공부한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 학습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총알이 굉장히 장전이 잘 돼 있어요. 인풋이에요. 다른 학원에서 해석하는 능력, 문법, 어휘, 꼼꼼함 이런 게 총알로 차차착 장전돼 있는데 이 총을 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웃풋을 많이 안 해본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저희 반에 와서 처음에 100% 영어 수업을 하면 막 당황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엄청나게 막 웃겨주면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 막 개그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총알이 막 그때부터 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던 단어, 알고 있던 표현, 그때 배웠었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리터니 아이들은 제가 뭐 그 아이들만 알고 있는 문화권의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좋아하고 한국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영어로 말하는 거 그 자체에 너무 이게 막 매료가 돼버려요,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셔틀버스 타고 미국에 간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그 아웃풋을 시켜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결국 저희 반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다 보면 드디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영어로 생각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영어로 생각하기.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말로 먼저 생각하고 영어로 바꾼 다음에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영어로 생각해서 영어로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저는 영어 마스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 두 가지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반에 오면 그냥 계속 영어로만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말이 그냥 막 나와요. 그래서 모든 반의 특징이 그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영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몰라요.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애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제가 걔한테 말을 걸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우리 영어로 말하고 있었네? 이 정도로 이렇게 몰입을 좀 하면서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성적이 굉장히 빨리 올라요. 저희 반에 오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thinking class입니다. thinking class.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에서 공부하듯이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키려고 한다면 교재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드린 자료에서 그 첫 번째 그 독서가 중요한 이유 그거를 지나가서 보시면은 맨 위에 제목에 GT 플러스라고 쓰여 있는 그 페이지가 저희 반 교재 목록이에요. 그래서 그 목록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 책이 저희 반 1년 동안 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My Perspectives라고 미국의 그 시문학 6학년 실제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토플을 하고 있긴 하지만 토플 배경지식을 주는데 이 양쪽에 다 다른 환경에서 공부한 친구들의 그 똑같이 그걸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아시다시피 시, 문학, 이야기 이런 것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해 왔는지와 관계없이 그것을 딱 봤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하거든요. 나만의 감정이 있잖아요. 이 시를 읽었을 때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느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감정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교재를 정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 공부하고 유명한 어떤 문학 작품도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정말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 수업을 모든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부모님들께 당연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발표 수업하는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잘 밑에서부터 아래 레벨에서 꼼꼼하게 해주셔서 저희 반에서 잘하는 거였나 봐요. 이제 보니까. 저희 반 친구들은 뭔가를 보고 읽지 않고요. 그날 읽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문학 작품을 읽고 리텔링을 하는 게 첫 번째. 리텔링이라고 하면은 패러디는 아시죠? 어머니 패러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학 작품은 그냥 어떤 1인칭 작가 시점으로 했었던 것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뉴스로 바꿔본다거나 장르를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장르를 바꿔서 다시 발표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시 한 편을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10번 넘게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직접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보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제 감정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표현과 모든 영어를 총동원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왜냐면 극상위권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학생은 국내에서 학습적으로 공부한 친구, 나머지 두 친구는 리턴이 유학생 출신이에요.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한번 혹시 좀 첫 번째 동영상 짧게만 보여드리겠어요? Hello, my name is J.E. and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I was a skinny tomboy kid. It's a poem. And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그리하는 것이에요. the tomboy kid. 뭘 Hello, 보고 my 있고 있지 name is 않죠? J.E. 다음 걸 좀 보여주시겠어요? Hello, my name is Sean from the P+. Hello, my name is 겹치네요, 소리가. Hello, my name is tomboy kid.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J.E.
짠 부탁드립니다. 네. 어우, 막 소리가 겹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반의 핵심. 저는, 수업은 원어민처럼, 관리는 한국인으로서. 이게 저의 가장 큰 두 가지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들께서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맡겨보셨을 때 아쉬운 점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였어요. 관리. 왜냐면 저도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어민 선생님 옆에는 한국인 선생님이 보조로 함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내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은 그게 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합니다. 수업도 제가 하고, 어머니가 소통도 제가 하고, 아이들하고도 제가 직접 다 소통하고. 또 두 번째로 한국인 선생님들 있는 학원에 보내실 때 아쉬운 점. 좀 수업을 어학 스타일로 좀 하고 싶은,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인 선생님들은 너무 아카데믹하게만 가니까. 그것을 또 제가 그래서 어학 수업을 함으로써 또 그런 것도.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서는 아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멋있게 해주셨지만 저는 동일하지만 저만의 어떤 또 특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은 앞에서 해요. 수업은 제가 앞에서 일관적으로 하지만, 일괄적으로 하지만, 피드백은 모두 한 명 다 다르게 들어가요. 왜냐면, 평균 점수는 비슷해서 저희 반에 들어왔지만, 아이들마다 장점과 또 약점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리스닝이 약하고, 어떤 애는 리딩이 약하고, 어떤 애는 라이팅이 약하고, 어떤 애는 어휘가 약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별 피드백이 다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그냥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너는 이게 약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오늘부터 나랑 할 거야 하고 지금 6개월 넘게 모든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닝이 약하다. 그러면은 정말 짧은 대화 한 30초밖에 안 되는 그런 대화문 있잖아요. 그거를 풀 딕테이션을 시켜요. 10번, 20번 저 한 번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4월에 처음 만난 학생인데 10문제를 풀었는데 동그라미를 하나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 안 되겠다. 당장 피드백 들어가자 해서 그 친구한테 수업 시간에 따로 불러서 그냥 그 30초도 안 되는 짧은 거를 10번, 20번, 50번까지 들었어요. 계속. 선생님 그만 하는데 계속 들릴 때까지 받아 적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성공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귀도 열려요. 왜냐면 그게 왜 안 들리냐면 아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하시는 이유가 연음이 너무 많아요. 연음이 영어에는 그 연음이 잘 안 들려서 그런 건데 그것 또한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상도 분들이 영어를 좀 잘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구대학교, 서울 사람들은 대구대학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구 분들은 대학교가 더 중요한가 봐요. 대구대학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액센트 좀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 이 말을요. What are you doing? 할 수도 있고요. What are you doing? 할 수도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뜻이 다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이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 너무 항상 포멀한 리스닝 그 CD만 듣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미드를 봐라, 뭐 영어 만화를 봐라.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제가 계속 이런 것들 재밌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들께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리자면 I'm sorry라는 표현이 3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I'm sorry, I'm sorry, I'm sorry. 3개가 다 달라요. I'm sorry, 다시 말해주세요. I'm sorry, 미안해. I'm sorry. 유감이야, 안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어머니도 오늘 되게 엄청난 걸 배우셨잖아요.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I'm sorry?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짜 영어가 무엇이고 진짜 그건 언제 쓰는 표현이고 리스닝도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성공하는 경험을 심어주고 그리고 리딩이 약한 친구들 저는 이거는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딩이 약한 친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골라요. 주제를 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관련, 역사를 좋아하면 역사,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 근데 그 책을 고를 때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2단어 이상 된다면 그것은 아이가 소화를 못 시켜요. 혼자 읽을 때.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할 때는 한 페이지에 10개가 넘어도 돼요. 그럼 선생님의 역할이 있으니까. 하지만 혼자서 읽는 책은 한 페이지에 2단어 이상 어려운 단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골라요. 100페이지가 안 넘는 책을. 그리고 10번, 20번, 100번 다 외울 때까지. 한 권의 책을.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외울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스피킹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따로, 선생님 저 너무 스피킹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매일매일 저한테 1분이 넘지 않게 프리토킹을 하고, 뭐 주제 하나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해서 녹음을 하고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제가 다시 또 녹음해서 아이한테 또 보내줘요. 그럼 걔는 그걸 듣고 자기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흥미가 들어가죠. 그리고 자신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intonation, 억양, I'm sorry 그런 거요. 그리고 그런 걸 제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줘서 다시 보내줘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또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아이들이 좀 약하다,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다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선생님을 위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선생님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고 저 선생님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좀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죠, 사실은. 선생님과 1대1로 어떤 관계를 맺고 선생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이들은 더 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숙제만 딱 끝내서 어머니들 늘 항상 아쉬우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그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숙제만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옆집에는 그렇게 한다더라. 그건 그 옆집의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왔죠. 네, 저는 이제 간략히 저에 대해서 왜 저희 반을 보내주셔야 되는지, 왜 다른 뭐 폴리나 청담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왜 CNC 극상위권은 저희 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사람에게 일단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 자료를 보시면 실제 모든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겠죠, 24시간이. 근데 일단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지금 앞에 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모습보다 조금 더 실제 아이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아마 수업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들 느끼신 대로. 저 선생님 정말 열의가 넘친다. 진짜 수업을 그렇게 열이 넘치게 하실 거고,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있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PPT를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이건 제 성격인데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어머니들하고 눈 마주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 빔 프로젝터가 없어요. 직접 아이들하고 몸으로 좀 부딪히고, 좀 손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좀 몸으로 많이 좀 부딪히는 그런 수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가족들이 신기해하는 게, 제가 10년, 15년 전 아이들의 모든 그런 이름, 학교, 뭐 아니면 혈액형, 취미, 뭐 성적 다 기억을 지금도 해요. 만나자마자 누구야? 너 잘 지냈어?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요즘엔 또 MBTI까지 생겨갖고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씩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학파, 국내파 어떤 아이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저의 성향 때문에 다 가능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뭐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저희 반에 이제 오면은 토플 성적은 너무 당연하게 잘 올라요. 3월달, 뭐 3월에 결과 나오고 뭐 6월에 결과 나왔을 때 봤을 때 거의 한 명도 안 빼고 모든 친구들이 계속 다 향상 중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성적표, 성적표를 보시면 한 번 처음 시험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분석, 두 번째는 전 성적과 이번 성적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친구들이 다 이번에 향상됐고, 한 반은 제가 토플 성적 20점이 오르면 뭐 선물을 주겠다 했더니 전 모든 학생이 다 올라서 제가 많이
저기 통장이 털렸습니다, 어머니들. 한 사람당 5,000원 문화권 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수업 준비를 24시간을 해요. 믿기 어려우시죠? 평소에 사실 계속 책을 읽고 강의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너무 생각이 많을 정도로. 근데 왜냐하면 저는 어제 저보다는 오늘이 제가 더 나아지길 바라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면 그 극상위권 아이들이건 어떤 아이들이건 자기가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주제가 나올지, 그리고 모든 수업을 선생님들이 수업 전에 다 준비를 하긴 하시겠지만, 그거를 다 대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책보다 훨씬 수준 높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고, 본받게 할 것이 있고, 아이들이 또 저를 좋아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꿈에서도 수업을 하고 뭐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께 저는 숨 쉬듯이 수업하고 또 수업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저희 반에 와도 정말 즐겁고 재밌게 성적은 계속 당연하게 향상이 되면서 그리고 인생에서 10년, 20년 후에도 코트니 선생님 하면은 나 그 쌤하고 시간은 정말 끝내줬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동영상 다음 거 하나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초등부 국제반 국사위권도 있지만, 네. 국사위권도 있지만, 그 지금 6학년 스탠포드 반도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에서는 디베이트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Hi, my name 네, is 이 친구. Sophia. 얘는 리턴이, 얘는 So I not just 조나타. like Daniel, that 네, person 잠시 멈춰주시겠어요? points 네. with 보시면 네, 단순하게 디베이트를 뭐 찬반, 이유, 반론 이게 아니라 그 라이팅을 미리 해오면은 자기 책과 친구 책을 놓고 읽어요. 그리고 분석을 해서 이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공통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드렸던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